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이 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입니다. 이 절정이 지나면 뜨거운 더위가 좀 식으려나 하실 텐데요.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8월엔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거란 예측입니다. 36도, 37도, 38도 오갔던 이 최고 기온들이 더 위로 치솟는다는 얘기죠.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김재혁 기자입니다. 중복인 오늘 삼계탕집 앞엔 사람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기력 보충을 위해 펄펄 끓는 삼계탕을 땀 흘리며 먹습니다. 오늘 서울 36.3도를 비롯해 경기 광주 39.5도, 강원 정선 38도로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이지만 진짜 더위는 8월부터 시작이란 지적입니다. 태풍도 사실은 좀 한반도를 비껴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8월이 굉장히 또 뜨거울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초순, 중순 정도 돼야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대 7월보다 8월이 더 더웠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더위는 2018년 여름 8월 1일로 당시 강원 홍천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같은 날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년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의 7월 평균 온도는 25.3, 8월 26.1도로 차이가 있고 올해까지의 평균 폭염 일수도 7월은 3.21, 8월은 4.51입니다. 8월 23일 절기상 찬바람이 분다는 처서인데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한 2도 정도 높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온탕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9월, 10월 가도 다른 해 9월, 10월에 비해서 온도가 좀 더 높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까지도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6월부터 폭염에 시달린 탓인지 올여름 유독 길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더 뜨겁고 더 긴 여름, 이제는 일상이라는 거죠.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여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뜨겁고 더 길어진 것인데 한여름 더위의 주역 북태평양 고기압부터 과거와 다릅니다. 갈수록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바다 위에서 덥고 습한 성질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해마다 위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정상인데 이제는 세력이 워낙 강해져서 계속 이 영향권에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오츠카이 고기압이 강할 때는 우리나라 여름 추운 때도 있었어요. 오츠카이 고기압은 바다가 차가울수록 더 강해져요. 최근에 오츠카이 쪽이 이제 따뜻해졌거든요. 덥고 건조한 내륙에서 온 티베트 고기압도 한반도를 데웁니다. 만년설이 높고 지면 가열이 강해지면서 세력이 커졌는데 이제는 여름철 상수가 됐습니다. 최근 30년의 여름은 과거에 비해 20일이나 길어졌습니다. 9월 말까지인데 사계절 중 가장 긴 계절이 된 겁니다. 1990년대 이후론 폭염이 20에서 30일 넘게 발생한 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출몰하는 이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폭염과 관련이 있다는데요. 이 더워지면 쥐의 번식력과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환기구역 쓰레기 봉투 주변에 쥐 여러 마리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은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사이를 누비고 쓰레기 봉투에 난 구멍으로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화단에는 성인 주먹만한 살찐 쥐들도 여러 마리. 배수구에서 머리를 내밀더니 뛰어 올라와 인도 쪽으로 내달립니다. 역 인근에 있는 화단에는 곳곳에 쥐구멍이 나 있는데요. 보도와 가까운 곳이지만 쥐가 돌아다닙니다. 세어보니 역 주변 화단 두 곳에서 발견한 쥐구멍이 10개를 훌쩍 넘습니다. 요번같이 이렇게 쥐가 많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또 도로에도 막 수시로 이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매번 봐요. 엄청 커요. 쓰레기 버릴 때 나오면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서. 구청들은 관련 민원에 덧등을 놓고 있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더위도 쥐의 활동성을 키웁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설치류가
활동하기에 이제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제공돼서 번식률과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무더위가 도심 생태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사람 잡는 더위, 요즘 폭염을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13명이나 나왔습니다. 카센터에서 더위를 먹고 의식을 잃은 중년 남성, 주변 직원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차량 정비소 앞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차량이 고쳐지길 기다리던 중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정비소 직원들이 달려와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게 허리띠를 풀어주고 다리를 세워 혈액순환을 유도합니다. 급히 선풍기를 가지고 와서 시원한 바람을 틀어줍니다. 다른 직원은 찬물을 담은 양동이를 가져오고 남성 뒷목에 물수건을 둘러 체온을 낮춥니다. 이마에 물수건도 얹어주며 응급조치를 한 지 10여 분. 의식이 돌아온 남성이 팔을 들어 올리더니 얼굴을 쓱쓱 문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 걸어 차량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쓰러지기 전 정비소 밖에서 약 3시간 정도 더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 38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이 바깥에 이렇게 계시다고 오셔가지고 많이 더워했습니다. 이날 고양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도였습니다. 정비소 직원들의 발빠른 조치가 폭염에 쓰러진 시민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애써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에 풀어줘야 하는 어민들 마음 참 복잡하겠죠.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바다 수온까지 뜨거워지자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00길로 30분 정도 떨어진 바다 양식장. 작은 물고기들이 한가득입니다. 지난 5월 입식한 조피볼락 치어입니다. 뜰채에 담아보니 은빛 비닐을 번뜩이며 힘차게 꿈틀거립니다. 어민이 치어 무게를 잰 뒤 바다에 방사합니다. 치어들은 물살을 가르며 금세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미리 풀어준 겁니다. 양식장 밀집도를 줄여 남은 물고기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조피볼락을 양식하려면 24도의 수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27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껏 키운 물고기를 보내야 하는 어민들 심정은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류를 해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까지 방류한 물고기는 42만 마리가 넘습니다. 앞으로 전남에서만 22곳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긴급 방류할 예정입니다. 여수 해안 일대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7일.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빠릅니다. 올해는 바다가 더 일찍 뜨거워지면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잠시 걷기도 힘든 숨막히는 더위에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로부터 나를 지켜줄 냉방 아이템이 외출할 때 필수가 됐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얼음물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산은 안 챙기고 나오면 조금 많이 힘들어서 꼭 챙기는, 이제 아이가 많이 더워해서 조금 바람이 뜨겁지만 없는 것보단 나아서 제가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선풍기와 넥쿨러도 외출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상의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가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잠시나마 가시는 느낌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는 무더운 여름날 어르신들의 필수템입니다. 이거 없으면 더 못 나오죠.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이거 안 붙이면 땀이 줄줄 흐르고. 이거 필수품이에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쿨링 용품 판매량도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휴대용 냉방기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템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일상까지 바꿔놓은 참 적응 안 되는 이 더위가 앞으로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후 전망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35도만 돼도 헉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이게 평범한 일상이 된다고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을 때부터 이제 기상청은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년 동안에 폭염이 나타나는 일수가 열흘 안팎 정도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뭐 기록적인 해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그런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라떼는 이랬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뉴 노멀이 일상이 된 그런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근데 지금도 상당히 더운데 8월은 더 덥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거 30년 동안의 기온을 살펴보니까 7월의 평균 기온보다 최고 기온의 평균 기온이 8월 달이 한 0.5도에서 1.1도 정도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과거의 이제 관측 결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더워지는 열기로 한반도가 여름철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8월뿐만이 아니라 9월까지도 여름에게 급습당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더워진 거죠. 일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여름철을 지배하는 덥고 습한 이 해양성 고기압의 강도와 확장의 시기 자체가 더 일찍 발달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늘어난 습도로 인해서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더위는 더 극적으로 달하는 과거와는 다른 더위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동남아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이 더 덥다. 사실입니까? 더 덥습니다.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양성 기후로 거기도 상당히 덥고 습하죠. 네. 보통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은 한 27도에서 32도 분포 사이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더 덥습니다. 대륙에서 확장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겹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염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따뜻한 공기를 흩어뜨리는 그런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위도 적도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해가 지면 좀 나아졌는데 요즘에 밤에도 너무 더워요. 열대야가 지금 15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공기도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 이제 이르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장마와는 상관없이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는 열대야와 폭염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더운 혹독한 여름이 앞으로 더 길어지고 또 더 더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기상청에서 향후에 한 달 동안의 날씨 예보 그리고 향후에 3개월 동안의 날씨 예보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상청이 발표한 이제 8월 달의 예보를 상세하게 살펴보더라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들을 80에서 후반부에는 90%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